환율 1,500원이라는 수치는 우리에게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정작 위험한 것은 이 숫자가 주는 단순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그 이면에 담긴 뜻을 오해하는 순간입니다. 똑같은 1,500원 환율을 두고도 어떤 투자자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가 하면 또 다른 이들은 되려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처럼 극단적으로 갈리는 시각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현재 직면한 시장이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달아나야 할 때인지, 아니면 모두가 공포에 휩싸인 와중에 침착하게 기회를 찾아야 할 순간인지 그 본질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여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 하나만으로 한국 주식시장 전체에 종말을 선언하는 것은 너무나 단편적인 판단입니다. 물론 이 숫자가 결코 좋은 신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소비 심리가 쪼그라들며 원화 약세로 인한 부담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곧장 금융 시스템의 붕괴와 동일선상에 놓는다면 시장 전체의 절반, 어쩌면 그 이상을 간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같은 환율 변동 속에서도 어떤 기업은 큰 어려움을 겪지만 반대로 어떤 기업은 이를 계기로 더욱 강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비가 내릴 때 야외 상인들은 고통받지만 우산 장수는 오히려 장사가 잘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시장의 현주소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복합적인 시장 환경 속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3가지 핵심 관점을 명료하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를 왜 단순히 두려움의 존재로만 여겨서는 안 되는지. 둘째, 지금 시장의 핵심 조류, 즉 주된 흐름이 어째서 AI 인프라라는 거대한 물줄기를 이루고 있는지. 셋째,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깊이 주목해야 할 4가지 유망 산업 분야와 더불어 그 안에서 가치 있는 종목을 선별할 기준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영상의 마지막에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숨겨진 변수 하나를 더 짚어드리면서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테마에 갇히지 않고 자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어디서 정체되는지를 구조적인 시각에서 심층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환율 문제에 집중해 논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의 무의식 깊은 곳에는 환율 급등에 대한 뿌리 깊은 트라우마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과거 IMF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환율은 늘 격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환율이 상승하면 무의식적으로 국가 경제가 위태롭다는 자동적인 사고 틀에 갇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반드시 2가지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환율 상승 그 자체와 금융 시스템 전체의 붕괴는 결코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집에서 연기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집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일 수도 있고 전선 과열처럼 훨씬 심각한 문제의 전조일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연기 현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연기가 왜 발생하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환율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순히 수치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그 숫자를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우선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원화 약세 현상을 분석하며 강조했던 핵심 요소들을 보면 그 현실적인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외 증권 투자로 인한 달러 수요 증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매도, 엔화 등 주변국 통화 흐름의 영향, 여기에 더해진 전 세계적인 위험 회피 심리가 맞물리면서 원달러 환율은 더욱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내부에만 국한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급등한 환율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자금의 재배치와 투자 심리의 변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현상으로서의 환율인 셈입니다. 이러한 해석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금융 시스템 자체의 붕괴 국면에서 발생하는 환율과 단순히 수급 불균형과 위축된 투자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변동하는 환율은 투자자들이 취해야 할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관찰 지점이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방대한 자금이 과연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자금은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시장으로의 집중 현상이 가파르게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내부에서 달러를 대량으로 매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대규모 자금 이동이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환율은 단순히 국내 몇몇 뉴스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자산 배분의 방향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변동합니다. 그러므로 환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경제가 무조건 파국으로 치닫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단편적인 시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 숫자 뒤편에 숨겨진 자금이 실제로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라는 거시적인 맥락을 함께 파악해야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고환율 상황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고환율은 분명 기업 활동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내수 관련주 중 원가 부담이 큰 산업들은 숨통이 막힐 정도의 압력을 받게 됩니다. 항공사나 유통업체처럼 대량의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 사업 분야는 곧바로 마진율 하락이라는 압박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달러로 수익을 창출하고 원화로 비용을 지불하는 기업들의 상황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띱니다. 환율이 오를수록 동일한 1달러를 벌어도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손에 쥐는 금액이 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시장은 겉보기에는 하나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서너 가지, 아니 그보다 더 다양한 온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혹독한 한겨울과 같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보일러를 덜 사용해도 되는 온화한 계절인 셈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첫 번째 핵심 포인트가 도출됩니다. 지금은 단순히 환율 수치만을 보고 시장 전체를 비관적으로 판단할 시기가 아니라 이러한 환율 변동 속에서 어떤 기업이 더 강한 체력을 갖추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지를 면밀하게 식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인가를 가늠하는 핵심 기준이 바로 이번 영상의 중심 테마인 AI 인프라입니다. 이는 현재 시장에 흐르는 막대한 자금이 단순히 폭넓은 수출 기업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핵심 요소들에 집중적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AI가 그저 멋진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애플리케이션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기반 요소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고성능 칩이 필수적이며 동시에 막대한 전력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전력을 효율적으로 변환하고 안정적으로 송배전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져야 하며 전력망 불안정 시 시스템을 지탱해줄 에너지 저장 장치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현재 시장은 화려한 AI 서비스 앱보다는 그 이면에서 묵묵히 작동하는 엔진룸의 중요성을 훨씬 더 높게 평가하고 투자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이 왜 그토록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AI를 떠올릴 때 모니터 화면에 구현되는 것부터 생각하기 쉽습니다. 챗봇이 능숙하게 답변하고 이미지가 생성되며 영상이 만들어지는 등 화려한 결과물들을 먼저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금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대규모로 유입되는 곳은 항상 눈에 잘 띄지 않는 백엔드, 즉 인프라 영역입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면 기내식을 먼저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비행기를 하늘로 날아오르게 하는 핵심은 강력한 엔진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AI 시장이 바로 이러한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수익 발생과 공급 병목 현상은 바로 이 인프라 부문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최근 공개한 전망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향후 몇 년 내에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서버 몇 대를 추가하는 차원을 넘어선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보다 안정적으로 송전하며 더 효율적으로 저장해야 한다는 거대한 숙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AI는 단순히 반도체 이야기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반도체와 함께 전력기기, 원자력 발전, 그리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이 마치 하나의 통합된 흐름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부 시청자분들은 반도체는 이해하지만 전력기기나 원전, 배터리가 왜 함께 연관되어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해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AI는 본질적으로 전력을 소비하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최첨단 칩이 많더라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칩은 그저 값비싼 금속 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집중해야 할 4가지 핵심 분야를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 분야는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심지어 이미 다 아는 이야기이니 끝난 테마 아니냐며 가볍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모두가 아는 산업이라고 해서 그 가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아는 사실이 실제 기업의 실적으로 얼마나 지속적이고 견고하게 이어지느냐에서 진정한 가치가 판가름납니다. 현재 반도체 산업의 핵심은 단순히 일반 메모리 가격의 부침에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AI 서버용 고성능 메모리와 이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첨단 패키징에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이 중요합니다. 이를 쉽게 비유하자면 일반 도로 전체가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의 특정 요금소 몇 곳에서만
극심한 차량 정체가 발생하는 상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통과해야 할 차량은 넘쳐나는데 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고속차선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인 것입니다. 메모리 산업은 본질적으로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을 지닙니다. 그러나 이번 사이클에서 과거와 확연히 구별되는 지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AI의 출현으로 인해 단순히 많은 양의 메모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우 특정한 성능과 기능을 갖춘 고부가가치 메모리가 압도적으로 많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시장 내 강소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운명이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그러므로 반도체 관련 기업을 분석할 때에는 단순히 저평가 여부와 같은 표면적인 지표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대신 AI용 고부가가치 메모리 분야에서 얼마나 독보적인 경쟁력을 지녔는지, 주요 고객사들과 얼마나 깊고 견고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기업의 이익 전망치가 꾸준히 상향 조정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반도체는 시장의 핵심 동력, 즉 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핵심 동력은 일시적인 유행이나 특정 테마만으로 쉽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꾸준한 생산성, 수율, 그리고 장기간 축적된 고객, 신뢰가 복합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탄탄한 입지를 다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눈여겨볼 산업 분야는 전력 설비입니다. 이 분야는 예전에는 다소 흥미롭지 않고 평범한 산업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변압기, 차단기, 전선, 송배전과 같은 용어들은 반도체나 인공지능처럼 대중의 이목을 끄는 화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항상 눈에 띄는 것보다는 희소한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기꺼이 높은 가격을 지불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부족해질 공산이 큰 것은 최첨단 AI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를 원활하게 작동시킬 안정적인 전력 공급 인프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데이터 센터 한 곳을 짓는다고 해서 모든 준비가 완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막대한 양의 전력을 끌어와 각 서버에 안정적으로 나누어 공급해야 하며 순간적인 전력 수요 급증, 피크 부하에도 능숙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력 설비는 인공지능 시대의 수도관과 같은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깨끗하고 풍부한 물이 있어도 배관망이 부실하면 가정까지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듯이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전력 설비 업종을 평가할 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막연한 수주 기대감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주 잔고가 견고하게 축적되고 있는지, 북미와 같은 대규모 시장에서 확고한 기반을 다지고 있는지, 그리고 환율 상승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출 지향적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자금의 흐름은 수주 현황을 통해 드러납니다. 언론 보도는 한순간 주목받고 사라지지만 탄탄한 수주 잔고는 다음 분기, 그 이후 분기의 실적까지 지속적으로 견인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전력 설비 분야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산업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분야는 원자력 발전입니다. 이 영역은 가장 많은 의견 차이를 보이는 부문 중 하나입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원자력 발전이 너무 긴 투자 기간을 요구한다며 일축하지만 다른 이들은 결국 최적의 해답은 원자력 발전뿐이라고 역설합니다. 저는 이러한 논의를 흑백 논리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원전은 단기적인 테마 주식처럼 접근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력난이라는 거대한 도전 과제를 해결할 중요한 대안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전기차, 그리고 산업 전반의 전력화가 동시에 가속화되면 결국 기반 전원의 안정적인 공급이 최우선 과제가 됩니다. 태양광 및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역시 필수적이지만 이것만으로는 24시간 내내 안정적인 전력망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활발하게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소형 모듈형 원전, SMR, 과 같은 개념은 시장의 기대감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상상력에만 의존하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 실제로 공급망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전 관련 섹터를 분석할 때는 막연한 청사진보다는 실제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관련 기자재 공급망 참여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실제로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은가? 나는 본질적인 질문을 간과한다면 원전은 늘 큰 기대만 안겨주고 정작 실질적인 이득은 없는 테마로만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전력 부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심화될수록 실체가 확실한 기업들은 오히려 더욱 명확하게 부각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네 번째는 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ESS를 단순히 2차 전지의 부수적인 부품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러한 시각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SS는 전력망이, 안전장치, 에어백과 같은 핵심 기능을 수행합니다. 전기가 과잉 생산될 때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방출하고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전력 부하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 센터와 같은 초대형 전력 소비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력망은 훨씬 더 정교하고 강력하게 이러한 부하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ESS와 같은 에너지 저장 장치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역시 새로운 대규모 전력 수요를 전력망에 안정적으로 통합하는 데 있어 배터리 저장 장치의 역할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ESS는 단순한 배터리 판매량 증대 차원을 넘어 전력의 품질과 안정성이라는 훨씬 더 근본적인 가치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유가 변동과 같은 단편적인 요인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ESS 시장은 전기 요금 체계, 전력망 투자 방향성, 그리고 데이터 센터 확장 추세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즉, 이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별개의 시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산업 분야를 분석할 때는 전력망용 ESS가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여부, 그리고 단순히 전력 저장 용량보다는 실제 수주 계약 물량, 파이프라인, 이 얼마나 확고하게 확보되어 있는지를 세심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동일하게 배터리를 다루더라도 그 용도가 자동차이냐, 전력망, ESS, 이냐에 따라 투자 핵심 요소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는 다 알겠지만 관련 주식들이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닌가? 맞습니다. 실제로 몇몇 종목들은 이미 상당한 가격 상승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초보 투자자와 숙련된 투자자의 질문 방식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초보 투자자는 주로 주가가 얼마나 상승했는가? 에 집중하는 반면 숙련된 투자자는 앞으로 해당 기업의 이익 전망치가 여전히 상향 조정될 여지가 있는가? 를 질문합니다. 주가는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를 미리 반영하며 움직이지만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주가 상승을 이끄는 힘은 기업의 실적 성장입니다. 따라서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다는 사실과 모든 투자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은 결코 동일한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질문은 현재 시점부터 이 기업이 추가적인 이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가? 입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올해의 전반적인 시장 동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선거와 같은 주요 정치적 사건이나 정책적 불확실성이 큰 시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동성으로 인해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이 한 방향으로, 그것도 꺾임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러므로 시장의 조정 국면이 찾아오면 많은 투자자들이 해당 테마의 성장 동력이 소진되었다고 섣불리 결론 내리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주요 흐름, 다시 말해 근본적인 성장 동력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조정은 주도주가 바뀐다는 신호라기보다는 과열된 시장 분위기를 진정시키고 건전하게 재정비하는 과정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운전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고속도로에서 가속 페달만 계속 밟고 달릴 수는 없습니다. 잠시 속도를 줄여야 엔진에 부담을 주지 않고 더 먼 거리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움직임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장의 조정이 찾아왔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매도할 것인가? 보다는 어떤 종목을 유지하고 보유할 것인가? 를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기에 어떤 종목에 집중해야 할까요? 다음 3가지 핵심 기준만 간단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현재의 환율 변동이 해당 기업의 실질적인 실적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 다시 말해, 환율 상승이 단기적인 현상이 아닌 기업의 본질적인 수익성 증대에 기여하는지 여부. 둘째, 인공지능, AI,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나타나는 병목 현상을 해소하는 이 기업이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막연한 기대감 차원을 넘어 필수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지 여부. 셋째, 해당 기업의 역할과 성장이 단순한 언론 보도나 기대 심리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수주 계약 및 상향 조정되는 이익 전망치로 명확히 입증되고 있는가?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종목이라면 시장이 잠시 흔들릴지라도 다시금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그럴듯한 명칭이나 테마만 있을 뿐 실질적인 성과나 성장 동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는 한때 화려하게 타올랐다가 이내 사라지는 불꽃놀이와 같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예외적 투자 기회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주도적인 주류 테마 외에도 예상치 못한 다른 영역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입니다. 특히 최근 많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특정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올해 이익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주가가 크게 상승했지만 최근에는 특정 행사에 대한 기대가 지나쳤다는 실망감과 더불어 조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중요한 교훈은 특정 가수를 얼마나 좋아하는가? 가 아닙니다. 핵심은 성장주의 주가가 미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얼마나 신속하게 그리고 때로는 과도하게 미리 반영하는지를 파악하는 통찰력입니다. 이 종목을 분석할 때에도 사실 확인, 팩트 체크는 필수적입니다. 올해 5,300억 원대라는 매출 이익 관련 수치가 자주 언급되었으나 이는 순이익이 아닌 영업이익 전망치에 더 가깝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차이를 간과하게 되면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왜곡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주가 움직임을 단순히 음모론적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시장의 높은 기대 수준에 비해 특정 이벤트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그러한 실망감이 주가에 얼마나 신속하게 반영되는지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정확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종목은 인공지능 인프라와 같은 시장의 주요 흐름을 이끄는 성장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는 시점에 가치 투자, 밸류에이션 트레이딩을 통해 즉 저평가된 가치를 발굴하여 단기 또는 중기적으로 투자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외적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장의 핵심 동력 역할을 하는 메인 엔진은 아니지만 메인 엔진과 더불어 움직이며 흥미를 더하는 사이드카 정도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많은 분들이 소비 관련 주식의 상승세는 이미 끝났다고 섣불리 단정하는 경향이 있지만 관광객 유입 동향은 중요한 보조 지표로서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관광객 수가 회복되는 과정 자체가 소비 산업이 침체기를 벗어나 회복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간 3천만 관광객 시대가 즉시 현실화되었다고 단언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방한 관광객 증대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고 실질적인 회복세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국내 시장 전체를 무조건 외면해야 한다는 비관적인 시각과는 명백히 다른 관점입니다.
요컨대 시장의 주도 동력은 여전히 수출과 AI 인프라 관련 분야에 있음을 인정하되 내수 관련 종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저점 회복의 징후를 탐색하는 것이 현명한 접근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강연의 서두에서 제가 제시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환율 1,500원 시대, 과연 위기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제 답변은 둘 다 옳고 동시에 둘 다 틀리다입니다. 이는 환율이라는 수치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이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 의존도가 높고 수익 기반이 불안정한 기업들에게는 분명 엄청난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으로 달러를 벌어들이고 AI 인프라의 핵심 병목 현상 해소에 기여하며 실적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막대한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은 모두에게 동일한 비를 내리지만 누군가는 견고한 우산을 갖추고 있고 다른 누군가는 안락한 지붕을 이미 마련해 두었는지에 따라 그 영향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근거 없는 공포에 휩싸여 보유 종목을 충동적으로 매도하는 것도 아니며 어떤 몇몇 업종이 유망하다더라 하는 검증되지 않은 소문에 현혹되어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앞서 강조했던 세 가지 핵심 기준, 즉 환율 변동의 수혜를 명확히 입을 수 있는지, AI 인프라 병목 현상 해결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실질적인 실적 증명으로 이어지는지를 침착하고 합리적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핵심 기준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시장의 단기적인 노이즈에 쉽게 동요하지 않고 탄탄한 구조와 내재된 성장 잠재력을 꾸준히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증명하듯이 시장에서 오랜 기간 생존하며 성과를 거둔 이들은 언제나 이처럼 시장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흐름에 맞춰 움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막연한 공포에 휩싸이기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자본의 이동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준비된 자에게 가장 큰 기회의 얼굴로 찾아옵니다. 남들이 단순히 환율 급등이라는 표면적인 현상에 흔들리며 두려워할 때 우리는 AI 인프라라는 시대의 거대한 물줄기 속에서 반도체, 전력 설비, 원전, 그리고 ESS에 이르기까지 묵묵히 실적을 증명해내는 진짜 가치 있는 기업들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결국 투자의 성패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구조적인 성장을 먼저 발견하고 기다리는 인내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의 거친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만의 단단한 투자 철학을 세우실 수 있도록 저희 경제 나침반이 폭풍 후 속에서도 항상 그 길을 안전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통찰력을 한 단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경제 나침반 채널에 준비된 다른 심층 분석 영상들도 꼭 확인하셔서 다가오는 거대한 시장의 변화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굳건히 지키고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